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12월 21일 토요일경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충파가 지금 토요일경마가 이제 12월 달 3주 차에 거의 접어든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연말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제 부산 휴장인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서울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충파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예상을, 본격적으로는 원래는 제가 내년부터 이제 부산 예상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부산에도 방문을 하고, 제주도는 방문할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 짓진 않지만 웬만하면 제주도나 이제 부산까지 이제 방문을 해서 제가 예상을 하면 할 생각이고, 굳이 예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 현장 분위기와 방문을 해서, 최대한 차후에 제가 예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예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아직 결정되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분석 자체는 하고 있어요. 분석 자체는 편성평 나오면 분석하고 이미 분석은 꾸준히 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내년부터는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공부들도 많이 했습니다. 뭐 새로운 혈통들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주로가 변화한 흐름 속에 또 기수들의 각각의 성향들이 이제는 좀 변화하는 기수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자기의 고질적인 고질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추구했던 습관 같은 거를 버리는 기수들 그러면서 성적이 나와주는 기수도 있고 기승술이 성장한 기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기수들의 변화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차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단계였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좋은 마피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새로운 신마들도 기대치를 많이 가집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좀 고가의 신마들이 많이 이제 외산 마피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한국 경마의 이제 마필 수준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기록 자체도 마찬가지고 마필이 뛰는 모습이나 아니면 혈통적인 부분에서 성장 기대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내년 내후년이 더 재밌는 경마가 되지 않을까 좀 국제 경마에 우리나라가 좀 비빌 수 있는 마필들이 좀 탄생하지 않을까 돌콩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한 주 한 주 경마 이제 분석이 중요하죠. 충파가 어떻게 보면 좀 부진도 했고 어떻게 보면 좀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12월까지 올라오면서 지금이 제가 충파의 이제 절정 시기라고 보면 충파가 제일 경마를 잘하고 예전부터 성적이 좋았던 시기 항상 잘 맞췄고 그 시기가 11월부터 12월 혹은 1월 3월까지 딱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때 충파가 좀 강한 점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물론 괜찮지만 약간 날씨가 추워진 시기가 겨울 시즌에 충파가 더 강한 점이 있어요. 일단 충파가 노리는 복병마들이 대부분 약간 성향이 선추위권 마필들도 있고 또 약간 여름에는 좀 무기력하고 겨울에 약간 마필이 살이 찌고 단단해지면서 올라온 마필들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마필들이 이 시기에 좀 아끼는 마필들 그런 부분들을 꼭 집어내서 좀 제외를 하고 이 시기에 서서히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올라오면 무조건 조교를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가기 때문에 이 시기가 상당히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께 좀 공유를 많이 하고자 방송을 통해서 뭐 꾸밈 없이 아낌없이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파 함께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파가 매 경주 말씀드리는 뭐 충마나 아니면 혹은 복병마 한두 정도 충파가 좀 강하게 말씀드린 그 마필들은 여러분께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왜냐 제가 무조건 추천한다고 해서 그 마필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경마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경마는 뭐 주위에서 말씀하는 결과론이란 말이 당연시하는 거예요. 들어와 봐야 아는 거예요. 경주는 끝나봐야 아는 거고 경주분에 마필이 아무리 좋아도 경주 중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마필 정말 잘 만들었고 이 마필은 능력이다 하는 마필이 초반에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약간 앞벽이 없던 마필도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경주 중에 뭐 다른 마필을 방해, 다른 마필 낙마하거나 이런 부분들 뭐 기수 간의 뭐 포지션 싸움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장해.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이 우선시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변수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없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약병마들은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도 12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충파가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특히 지난주에 내가 왜 추천한 마피들이 왜 늑발을 할까? 늑발하지 않는 마피래. 앞벽도 없던 마피인데 갑자기 앞벽이 생기고 늑발을 하고 또 경주중에 패치류에 일어나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죠. 준비를 했다거나 하나 경주중에 패치류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마필 현장 상태도 그렇게 크게 이상이 없는데 경주 중에 마필이 갑자기 이상 징후가 생기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특히 제가 추천한 마필이 심지어 축으로 가져갔던 마필이 보병 만든 세두나 이제 패출혈이 세두였나 이두 정도 이두 세두였을 거예요. 패출혈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저는 지난주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추천을 했는데 너무 지선의 무기를 알고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또 경주 중에 부상도 생기고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좀 감안을 하시고 그 경주가 아닌 이제 다음 경주를 맞추려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되겠죠. 충파도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서 멘탈을 좀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경마에 일어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런 부분에 체크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주 같은 일은 그렇게 크게 발생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고 이번 주에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 자신감 있게 제가 한두씩 혹은 2두, 3두씩 언급드리면서 또 뭐 전개나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춤파 현장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이제 아래 문자 신청이나 아니면 카톡방에 오시면 춤파와 현장에서 호흡할 수 있다. 카톡방에 오시면 단체 톡방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냥 춤파가 추천하는 마필, 뭐 현장에서 뭐 어떻게 진행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즐길 수 있고 뭐 적중하시면 적중 내역도 올리고 함께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런 분위기의 방이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으로 토요경마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000m 2세 신마경주예요. 신마경주인데 실전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전부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데뷔전에 치르는 마필들, 신마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안정감이에요. 밸런스죠. 마필의 밸런스. 똑바로 가느냐, 기타 악벽이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봐요. 경주 중에 마필이 이제 신마다 보니까 처음 실전을 치르다 보니까 치열함 속에서 서로 간에 마필 간의 신경도 쓰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악벽을 부리는 마필들도 있고 기수가 좀 강하게 추진하는 게 그의 반응을 무뎌지는 마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마필을 추천을 하게 돼요. 가장 GM사 때 안정적이었고 뭐 훈련 때의 모습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딱 한두 있습니다. 바로 8번 누이사입니다. 제 이현정 기수랑 좀 사대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좀 이현정 기수는 마필이 좀 만들어진 마필들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약간 어정쩡한 마필들, 그 마필들을 끌고 들어온 부분에서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마필 이번에 이현종 기수가 타서 기승해서 더 끌어내겠지? 이게 아닙니다. 마필을 어느 정도 기승해보고 그 다음에 기승해보면서 차근차근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현종 기수 기승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대체적으로 아직 마필이 준비가 좀 되는 과정 속에서 이현종 기수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현종이 기승했다고 해서 마필이 능력이 더 나온다.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필들 좀 복병 위주의 마필들 그런 혹은 충마 이런 마필들을 추천을 했는데 좀 잘 못 들어온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누이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끌고 들어와야죠. 이 정도면 누가 타도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가 기승하되 저랑 잘 맞지 않더라도 이현경에서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루이사 페더리스트 자마인데 깍쟁이 자마예요. 깍쟁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거 방송 때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긴 한데 뭐 여담으로 깍쟁이는 예전에 안말이었죠. 정말 신현철 기수가 기승했던 선행력도 빠르고 또 선취도 좋은 정말 깍쟁이가 1등급, 2등급까지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깍쟁이 자마 대체적으로 순발력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발휘가 되면서 성장세가 빨라요. 깍쟁이 자마이고 또 루이사는 또 안말이고 페더리스트와 깍쟁이의 조합
페더러리스트 자마들은 대체적으로 중장거리도 소화할 수 있고 서서히 중속력을 많이 뽑아내는 마피들이 많다면 깍쟁이 자마들 이렇게 혈통 대비를 했을 때는 뭐 중저부 이렇게 조부까지 이렇게 다 봤을 때는 이 혈통 자체의 조합 자체가 순발과 근지구력까지 포함된 혈통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8번 누이사에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주의 주행사 모습이나 후연 때 모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 8번 누이사를 이번 경주 충마로 내측권에 이제 1000m 넘으니까 내측권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1번 런던히트, 2번 올백, 그리고 4번 금성차민, 5번 썬더케이, 그리고 7번 글로버 선 이런 마필들도 인기도를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8번 게트의 루이사랑 하나 이 마필은 순발력과 근지구력을 같이 저는 동시에 지녔다고 보고 있어요.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나 주행성 모습 또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외곽을 돌면서도 그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마필이라면 저는 이 마필은 충분히 이번 경주에 통한다고 보고 있어요. 데뷔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갖춘 마필이다. 그래서 8번 누이사를 이번 경주 저는 충마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고 내치권에서는 런던 하트보다는 이제 올백 같은 경우 올백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게이트 이탈했을 때 약간의 살짝의 압력이 있지만 이분은 하만식 기수가 이미 주인사 때 기승을 해봤고 수정 알기들 잘 잡아낸다면 또 내측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조건이나 올백 그리고 썬더케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게 4번 금성차민. 금성차민이 약간 녹화된 자막, 힘을 바탕으로, 큰 조폭과 힘을 바탕으로 뛰는 마필인데, 순발력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필도 좀 앞선권에 전개하면 가능하고, 또 한생 자마인, 초반에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7번 글로벌선. 이 마필도 빅투하게 승했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추진해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마필들이 후차권 좀 후보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저는 8번 누이사를 더 여러분께 추천드린다 축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좀 길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제 마필들이 몇 전 안 뛴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예요. 2세마와 3세 마필들인데 성적을 아직까지 크게 보여주지 못한 모습. 그래도 실전은 좀 치러본 마필들이 유리하다고 하나 그렇게 마필들이 아직 올라온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 와중 속에 저는 데뷔전을 좀 치르는 마필이 좀 관심이 더 갑니다. 바로 8번 발렌이나입니다. 발렌이나 안토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주임사 때 11월 22일날 어떤 마필과 주임사죠? 같이 뛰었죠. 돌콩, 10번 금투사, 7번 2세마 중에는 정말 상승에 구가할 수 있는 2번, 7번 그때 TK데이, 풀무스카이도 빠르죠. 스피드보스도 스트릿보스 자마일 거예요 아마도. 이 마필도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과 주행사를 치렀는데 전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주행을 하는 속에 이렇게 강한 마필들과 뛰어오면서 자기 걸음을 보여줬다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있고 기본기는 가지고 있다. 마필이 뚫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근성 자체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런 속에서 안토니오에서 기승했다면 그때는 빠른 마필도 많았고 또 뒤에서 정말 로켓 주입, 돌콩 같은 마필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걸음 속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빠른 전체적으로 빠른 흐름 속에서 주임사를 치렀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더 뽑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안토니오 기승했으면 거리도 1000m 경주죠. 그렇다면 좀 앞에 던져놓고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의 순발력도 지니고 있는 부분이 8번 발렌이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액톤파크 자마입니다. 상세 마필이라 아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8번 발렌이라는 이번 경주 충마권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 후차권 후보로는 아마 6번 질주의 꿈이 아마 기록이 뜨기 때문에 근데 불량 주로였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미권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이 마필이 어느 정도 띄워질지 모르겠지만 4번 캡틴 브라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이 초반이 느려요. 아주 느린데 직선 탄력이 엄청 좋습니다. 마필이 9월달에 주임사 치르고 11월달에 주임사 치렀을 때 모습 자체가 마필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단단해지고 있다. 이세 마필 다운 좀 성장체를 기대해 볼 만한 마필이다. 근데 초반이 느린 단점이 있지만 충분히 직선 걸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마필 올라온다면 추위권으로서 올라온다면 저는 4번 캡틴 브라보 또 김정준 기술 스타에서는 이 마필은 외곽으로 뺏어오지 않아요. 그대로 4번 게이트면 4번 게이트 나와서 내측권이나 중간권에 치고 올라오다가 그대로 뻗어서 추임력 한 발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굳이
굳이 외곽으로 억지로 빼서 추입을 날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결대로 타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1000m 경주에 더 나을 수 있다. 추입력이 단거리 추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주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10번 글로벌 왕자죠. 이마피도 주인 상태 상당히 안정적인 걸음을 보여줬고 컬러즈 플라인 자마인데 이마피도 3세 거세마예요. 좀 뒤늦게 데뷔를 하는 상황에서 마피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원래 이제 500km 초반대나 뭐 510km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체형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현장에서 좀 체중이 더 빠져나온다면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체중 체크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10번 글로벌 왕자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9번 아라리오가 이제 2세 마필로 성장치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데뷔전에서 3착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선행도 가능하고 뭐 추입도 가능한데 이마필이 아직은 좀 덜 다듬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다리 상태가 좀 완벽해 100%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성장통을 좀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좀 불안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 9번 아라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8번 발렌이라는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좀 관심권에 좀 복병마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4번 캡틴 브라보, 또 인기권에서는 6번 지주꿈이나 10번 글로벌 완자 정도 이렇게 좀 언급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상경주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700m 제 현장에서 주위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산 6등급 1700m 나오면 절대 이 마필은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다. 어차피 국산 6등급 1700 나왔다는 것은 이게 1700을 일부러 나 긴거리 돼 소화하려고 나오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국산 6등급에서 마필들은 좀 어린 마필들이고 저희 다듬어진 마필들이기 때문에 1700은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700을 출전 등록을 할 때는 좀 상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출전 등록해서 내가 이번 경기에 좀 상금벌이 좀 해볼까 하는 출전 마방도 있고, 안 그러면 이 마필이 좀 초반이 좀 느리기 때문에 좀 긴 거리 뛰면 좀 괜찮을까 하는 출전 마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1700m 앞선에서 많이 끝나죠. 앞선 마필이 유리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뒤에 마필들이 인기권을 모으지만 좀 긴 거리 좀 추입력이 있는 마필이 인기를 모으지만 그 마필들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 또 앞선에서 그냥 어떤 엉뚱한 마필이 생각지도 못했던 마필이 선행승부도 던지면서 버티면서 큰 배당이 나오는, 그래서 상당히 국산 6등급 1700m 쉬워 볼 수 있지만 능력대로 가지 않아요. 이게 전개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이 등급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앞선 나가는 마필이 유리하겠죠. 저는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경기에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도 있습니다. 일단 내 측에서는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뭐 3번 호남대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7번 머니라인, 그리고 8번 생킹, 10번 천년의 고도, 이런 마필들이 뭐 선행권에 앞선권 선의권에서 전개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저는 선행이 좀 유력하다 보는 마필은 8번 생킹이요. 아무래도 1700m에서 김옥성 기수가 출전을 했지만 선행도 나가봤고 또 이 마필은 후미권에서 전개를 해봤고 또 지금 보면 로 같은 자마인데 생킹 같은 경우는 큰 주폭에 좀 긴 거리를 소화해야 좀 유리한 마필이에요. 그래서 1700을 지금 2전째 두 번째 추천하고 있고 직전 1300을 추천해서 마필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발력도 붙고 근성도 좀 2세 마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8번 생킹이 선행에 좀 더 근접해 있고 이번 경주 좀 힘이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좀 추천드릴 수 있겠고, 그런다고 이 마필을 전축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마필은 선행을 나가줬을 때 상당히 유리한 마필, 그래야 좀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보고 있는데 굳이 선행을 못 나가줘도 외선임에 붙어주거나 또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한 마필, 아마 인기마로 모을 거예요. 바로 10번 천년의 고도를 저는 이번 경주 축으로 가져갑니다. 클리어 어템프트 자마죠. 대체적으로 클리어 어템프트 자마들은 제가 지켜본 모습이나 혈통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또 중장거리에 좀 어울리는 마필들이고 혈통이고, 그리고 이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좀 늦게 성장합니다. 조숙형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늦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3세 중후반부터 마필들이 성장하는, 대표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클리어검, 암말 중에 암말 클리어검이란 마필이 정말
지난주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우승을 했던 클리어가 안말 중에 지금 3세 안말 중에 상당히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클리어감이 있을 수 있겠죠. 천년의 고도도 3세 순말인데 이마피도 이제 올라온 마필이즘 서서히 올라온 시기가 좀 늦긴 했지만 이제야 이제 마필이 정점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다. 마필이 지금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아직 6등급에 머무르고 있지만 충분히 일상도 해봤고 뭐 짝승권에도 들어봤고 1700m도 자체적으로 소화해봤고 여러 경험을 많이 했던 마필이고 또 안토니오에서 기승하고 있다는 점, 또 선행력이 있어서 앞선권에서 전개할 수 있다는 점, 훈련 때 모습도 크게 이상이 없다는 점 봤을 때는 저는 10번 천년의 고도를 이번 경주 충마로 가져가는 게 가장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천년의 고도를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8번 생킹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두만 좀 더 언급을 드릴게요. 바로 7번 머니라인인데 이 마필은 왜 못 뛰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2세 마필이긴 하지만 마필의 좀 완성도가 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이 마필이 체중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런 속에서 순발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인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마필이 힘으로만 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힘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거리 경주 1300에 뛰어봤다가 지금 이번 1700에 뛰어보는데 오히려 주폭이 이런 마필이 좋기 때문에 다비드 기수가 한 번에 기승을 해봤고 이번 두 번째 기승인데 아마 마필의 습성을 이미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잘 제어만 해 나온다면 저는 7번 머니라인도 오히려 긴 거리에서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7번 머니라인 여러분께 좀 체크를 해가야 돼. 복병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축은 10번 천년의 고도 또 앞선 거 선행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9번 생킹 여기에 생각보다 더 뛸 수 있는 7번 머니라인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5등급에서 대뜸 말듯 정말 입상할 것 같은데 상태 올라왔어. 조교 좋아. 전개 잘 타서 편성 만만해. 근데 좀 아쉬웠던 마필들이 다수 있어요. 특히 7번 금순이스타. 이 마필이 될 듯 안 돼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좀 외곽권에 있고 1700m 좀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질 선행력으로 승부수 던지 6번, 10번 그리고 11번, 12번까지 이런 마필들 있습니다. 11번은 선취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좀 제끼더라도 다른 마필들 좀 앞선권에 6번, 10번, 12번이면 앞선권에 던지고 승부를 보일 텐데 다 외곽이에요. 그런 속에서 선의권 2선이나 3선 바로 초반 쪽 그런 자리를 꼭 잡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금순이스타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에 금순이스타가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가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순이스타는 이현종 기사 기승하지만 배제할 수 없는 마필이다. 그래서 이 마필을 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마필은 꼭 당연히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겠죠.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제가 이번 경주에 좀 기본적으로 놓고 갈 수 있는 마필을 한두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5번 스트롱킨이에요. 스트롱킨도 마찬가지죠. 스트롱킨은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하고 취입도 가능. 다만 이제 1700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아쉽고 또 대체적으로 외곽에 있죠. 6번, 7번, 10번, 12번 이런 마필도 좀 앞선권에 전개를 하지만 외곽 속에 있다는 점. 그 속에서도 5번 게이트 안토니오 기수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좀 앞에 던져놓고 또 33점 마필들. 대체적으로 힘을 바탕으로 많이 띄워주는 마필들이 많고 또 이제 컬러즈 플라잉 자마인데 좀 성장통을 걷고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마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훈련 좀 다소 약하죠. 그 부분이 왜냐면 이제 요배통 전력이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요배통은 이제 간간히 진력을 받는데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좀 성장통을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훈련 때 좀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마필은 크게 이상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뺀다면 가장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5번 스트롱킨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도 현장까지는 살펴봐야겠지만 현장에서 크게 이상이 없다면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마필 5번 스트롱킨 좀 체크해 보시고 복병만도 언급드리면 4번 달순입니다. 4번 달순이. 4번 달순이는 형구는 충분히 1700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걸음을 지닌 마필이에요. 이혁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달순이가 최근에 이강석에서 쭉 기승했죠.
근데 이 마필이 원래 이역기수 8번이나 기승했던 마필이에요. 아마 달순이는 가장 잘 알 것이고, 예전에 이역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달순이의 상태가, 달순이의 걸음이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상태.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는, 지금이 달순이가 가지고 있는 걸음상, 최근에 걸음상 가장 좋은, 올해가 가장 좋은 달순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세 안말입니다. 아낄 이유도 없고, 또 달순이라면 중속력으로 뻗어나와서 앞선권을 좀 장악하는 전개를 펼칩니다. 근데 최근에 이강석에서 세 번의 기승을 그렇게 기승하지 않았어요. 좀 앞에는 좀 덜 탄다, 좀 아낀다, 좀 각질을 변경하려 하는 느낌도 많이 보여줬고, 또 아니면 전개 중에서 좀 자리가 안 나와서 치고 나오지 못한 점, 이강석도 좀 강하게 몰아주지 못한 점, 그런 부분에서 이역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은 이역기수는 좀 강단 있게 몰아줍니다. 물론 한 구간의 폭발적인 힘을 많이 쓰려고 하는 기수긴 하지만 아마 어느 시점에 쓸지 모르겠어요. 초반에 쓸지 아니면 중간에 쓸지 라스트에 쓸지. 근데 달순이도 한 구간의 폭발적인 힘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 구간을 그대로 타주기보다는 어떤 한 구간에서 좀 강하게 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역기수가 그런 부분을 아마 체크하고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전개가 이루어진다면 달순이 걸음상으로 절대 밀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1700에서는. 그래서 4번 달순이 여러분께 좀 주셔야 돼. 복병마다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좀 제가 놓고 갈 수 있는 충마권으로는 5번 스트롱킨, 그리고 꼭 안고 가야 될 수 있는 마필은 7번 금순이스타, 여기에 복병마로는 4번 달순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께 언급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다시 살아난 이제 PK1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는 경주예요. 아마 PK1의 현장에서 많은 인기도가 예상이 되는데, 게이트도 타 상대마도 편성 이런 부분 다 봤을 때는 선행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우승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좀 아쉬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4번 PK는 절대 뺄 수 없는 마필. 충마권을 안고 가는 게 맞고, 제가 이번 경주에 삼복승권, 여러분 삼복 3상승 좋아하지 않습니까? 3차권 삼복승권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 한도 언급드릴게요. 제가 예상을 삼복승을 하진 않아요. 예상을 삼복승을 하지 않는데 방송에서 이 마필을 언급드린 이유는, 충분히 3차권의 가능성이 있고 배당을 내줄 수 있고, 정말 들어온다면 준비가 이미 돼 있는 마필이고, 들어온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한구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복승으로나 삼상승으로 한구라 제대로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상 마번에 넣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을 들어오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그래서 저는 3차권 후보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3번 맹산이오로입니다. 맹산이오로.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많은 틈에서 맹산이어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4번 PK도 있고, 6번 블랙 윙윙, 10번 농라인, 11번 글로벌 썬더, 12번 갤럽 스피스, 이런 마필들이 내 외곽에서 진짜 빠르게 나가요. 정말 빠르게. 그러니까 빠른 흐름 속에 전개가 나와요. 이런 4코너까지 정말 빠르게 흐름이 진행된다면, 이 마필들이 외선에 있는 마필들이 좀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을 쓰게 되겠죠. 그럼 내축권에 있는 마필은 자연스럽게 좀 힘을 안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츠고 선행 나가는 마필 말고, 그 뒤에 3선, 4선 아니면 최후미에서 딱 앞에를 주시하다가 한 발에 딱 쓸 수 있는 마필, 그게 바로 맹산이오로입니다. 맹산이오로는 16전 동안 3착 한 번이에요. 3착 한 번. 근데 이 마필들이 지금 다 국산마죠. 근데 맹산이오는 미국산마예요. 16전 동안 강급되고 거의 1년 가까이 5등급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요. 문세인기수가 3착된 게 그때 모습, 문세인기수니까 됐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맹산이오는 1300에 적합한 마필이고, 날씨가 좀 추워지는 속에서, 좀 주로가 무거워진 속에서 추입 한 발에 딱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저는 신마 때부터 누가 탔었냐면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이 마필을 가장 잘하는 기수고, 어렸을 때 가장 좋은 능력을 흘려줬던 기수가, 착승권에 들어줬던 기수가 김태훈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마필을 잘 알 것이고 좀 애착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김태훈 기수가 오랫동안 경주로 나와주지 못했고, 좀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에 경주로 경주 적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맹산이어로는 전 꾸준히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좀 노리고 들어갔던 부분도 있고, 마필은 꾸준히 올라왔어요. 마필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훈 기수의 실전 적응이 문제이지 마필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전개나 포지션상으로도 맹선호가 충분히 3차권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걸음이 지닌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마필은 뭐 3복승권이나 3상승권, 뭐 3차권으로 좀 여러분들이 노리고 갈 수 있는 배당, 뭐 항구라 잡을 수 있는 마필 3번 맹산이어로 여러분께 좀 기억하시라 이렇게 언급드리겠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저는 4번 PK를 축으로 가고, 외선권에서 좀 전개들이 뭐 여러 도의 마필들이 있지만 만약에 뭐 한두만 더 안고 가자면, 후차권 후보를 안고 가자면 저는 농라인을 안고 가면 농라인. 2세 성장세 마필이고 주폭도 크고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10번 게이트긴 하지만 힘으로 좀 선행은 못 나가줘서 안 돼? 못 나가더라도 힘으로 외선입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좀 농라인을 좀 더 언급드리고 싶고, 그 속에서 이제 복병 많은 3번 맹산 히어로다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5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아마 3번 럭키 성운이 많은 인기도로 못 겁니다. 왜냐면 기록도 59초대로 59초 플레이에서 끊었고, 근데 그때 뭐 주로는 불량 주로였어요. 충분히 이제 이마필이 1분 00초나 02초 대라고 보시면 돼요. 기록 자체는 그때 워낙 빠른 주로였고 또 안개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성장치를 좀 보여줬다. 선행 나갔지만 직선에 뻗어나온 걸음이 충분히 페이스 자체가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 조절을 그때 김덕경 기수가 직선에서 걸음이 나올 수 있던 이유가 다른 마필, 상대 마필들을 견제를 하면서 보면서 페이스 조절을 상당히 잘해요. 1000m인데도 페이스 조절을 상당히 잘했어요.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59초 플랫까지 끊으면서 우승을 했다. 근데 이번 경주 상대 말을 봤는데 또 럭키 상훈이 선행이에요. 1번 큐피드 허니가 있는데 럭키 상훈이 이 마필을 충분히 빠르게 처음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단독 선행이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해요. 또 성장세 2세 마필이고 올드 패션드 자마입니다. 단거리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럭키 성우는 당연히 안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마필이 강력한 축이냐, 여기에는 좀 의문이 던질 필요가 있어요. 입상권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강력한 축마냐, 쌍승식 축마냐, 여기에는 여러분이 좀 의문이 던져야 되겠고, 저는 이번 경주 복병만 언급드릴게요. 이번 믹스 평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순발력도 있는 데다가 힘도 좋은 마필이에요. 단거리에서 또 순발력도 있는데 추임력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2300m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좀 뭔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직선에서 좀 폭발력을 못 보여줬는데 오히려 1000m에서는 직선 폭발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힘이 좋은 마필이고, 2번 게이트, 이게 5세 앞말인데 걸음이 이제 다 나왔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33조에서 2차경 기술을 승했다. 또 미스평촌에 25조 동안 1승이 2차경 기수가 합장했던 마필이고, 아마 이 마필을 9번 기승해보면 가장 잘하는 기수입니다. 최근에 뭐 이하나 기수와 꾸준히 기승하다가 문수혁 기수와 기승했었는데 마필 자체는 상당히 순발력도 그때 올라온 모습이었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번에 2번 게이트 지초경에서 기승했다는 것은 1000m 상대를 봤을 때는 크게 엄청나게 세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미스평촌에게 저는 충분히 한 타임이 기회가 온다. 그 타임만 잘 잡는다면 우승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노려야 되는 마필이 바로 이번 미스평촌입니다. 여러분 이번 미스평촌 좀 주시하시라 복병마로 언급드리면서 6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일단 먼저 언급드린 마필은 4등급 일본 우대룡이 9월 7일 이후에 15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제 레츠권 게이트 3번 이내의 게이트에 조상봉 기수 또 혹은 22조 다른 기수, 다른 마방 마필 선행마 단독 선행 나가준다면 버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레츠권 게이트에 조상봉에 있는데 좀 기대치를 좀 높여봐도 됩니다. 높여봐도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대는 훈련실 모습 같은 좀 그렇게 뭐 강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마필은 크게 이상이 없는 모습이에요. 15주 만에 나오지만. 그래서 공백도 있긴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전력이다. 이 정도까지는 언급 드릴 수 있겠고, 이번 경기에 충파의 눈에 딱 들어온 복병마가 있습니다. 일단 관리형 마필이었고, 편성이나 이 조건, 훈련실 상태, 뭐 기승기수 이런 부분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온 마필. 이두입니다. 이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급드린 마필이 바로 8번 피오레입니다. 피오레.
이마필이 이동화 기수가 기승시켰다? 왜 이제야? 피오레는 8월 18일 날 최현준 기수가 2착을 했죠. 1700m에서. 그리고 또 1700m 나와서 조한백에서 3착을 했어요. 1700m 이렇게 잘 소화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1000m로 나왔어요. 그래 놓고 김동준 기수가 아쉽게 추임력을 발휘했지만 아쉽게 3착. 마필이 이러면 적응을 할까요? 1700, 1000m, 1700. 뭐 직전에 그러니까 1700m 다 갑자기. 나보고 뭐 호흡을 어떻게 쓰란 말이야. 좀 호흡이 적정한 수준에서 정상적인 수준에서 매번 똑같은 반복적인 패턴이나 훈련을 소화하고 거기에 맞춰진 상황에서 마필이 좀 적응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아쉬워요. 근데 단거리도 받고 긴거리도 받고 호흡을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상황에서 1300m가 들어왔어요. 1300m는 두 가지 호흡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피오레가 원래 이마필이 가장 유리한 거리이고 이마필이 가장 호흡을 잘 쓸 수 있는 거리가 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리가 걸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리가 1300이에요. 성적 자체도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동화 기술이 기승시켰다는 것은 이동화 기술이 최근에 이제 직선에서 뽑아내는 추입 마필을 직선에서 걸음을 뽑아내는 능력이 상당히 기승수이 늘었어요. 피오레가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초반 순발력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굳이 그렇게 타지 않아도 되고 직선에서 한 발 딱 물려놓고 제대로 때리면 폭발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1300, 특히 1300m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동화 기수 다른 마필 상대를 봤을 때 이렇게 빠르고 강한 편성에서 그렇지 않아요. 약한 상대 속에서 기록만 뜬 거예요. 기록만 1300에서 1분 20초 때니까 1분 21초, 22초 뛰던 마필이 어떻게 뛰어. 그날 주로가 빠른 주로였고 그날 페이스 자체가 그랬고 또 좋은 조건에서 좋은 포지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나와줬던 것 뿐입니다. 기록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피오레도 충분히 1분 20초 때 주로가 빠르면 1분 19초 때 충분히 끊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 피오레는 지금까지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이제 진짜다. 이 마필이 이미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황에서 이동화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훨씬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8번 피오레를 복병마로 언급드리겠고 또 한두만 언급드리자면 이 마필은 이번에 왜 복병마냐. 기본적으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인데 인기도 좀 다른 마필들은 내측권에 있고 인기도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복병마로 봅니다. 배당 자체만으로도 복병마인데 능력치 비해서는 복병마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12번 헤드메입니다. 헤드메. 박태준 교수가 7월 7일 8월 11일 8월 11일은 뭐 출발 불량을 하면서도 3차권은 올라왔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선출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출발 모니까 어느 정도 있지만 직전에 정상적인 출발했음에도 준비가 좀 덜 됐다. 상대도 또 그랬고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밖에 걸음이 나와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번에 12번 게이트인데 그때는 좀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로 출전하고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51.5kg 내측권에 있는 마필들 강할 수 있습니다. 빠를 수 있습니다. 페이스가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4코너 돌아 나와서 약 300m, 300m 지점이나 200m 지점을 가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 헤드메예요. 12번 게이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니시하고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인기만큼은 떨어질 수 있는데 능력 걸음상으로는 다른 마필에 전혀 밀리지 않는 걸음. 게이트가 불리할 뿐입니다. 근데 게이트가 불리해도 어차피 헤드맨은 앞선의 초반에 좀 선행을 나가줘야 무조건 선행 나가줘야 돼. 그런 마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취입도 자유로운 자유습성의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에서 가장 힘한 배를 잘하고 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헤드맨을 가장 잘하는 박대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12번 게이트지만 충분히 배당권을 내줄 수 있는 복병마다. 그래서 12번 헤드멜을 여러분께 좀 주시하자. 그리고 8번 피오레 이제 언급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예요. 앞선 거에 그냥 나가서 땡땡 굳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마필들이 내줄까요? 편하게 내줄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빠르게 나가줘야 되고 좋은 포지션에 편하게 나가줘야 되는 마필들이 좀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 인권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병권 마필도 좀 주시하다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정리하겠고 자 서울 8경주 혼합 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뭐 충마 딱 있죠. 4번 노드반 성장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직전에 아쉽게도 2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마크 스토리 하고 노드반이 지금 붙는다. 전 지금 붙으면 노드반이 이길 것 같아요. 노드반이 지금 붙으면 그때 마크 스토리가 57km였지 않습니까? 물론 높은 부중에 정말 노드반을 압도적으로 직선에서 땄는데 뭐 노드반 선행 나가도 마크 스토리에 잡혔는데 지금 같은 부중에 같이 붙인다? 좀 노드반이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만큼의 성장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걸음 성장세를 어느 정도까지 좀 상당할지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부담주행이 56km 늘었다고 하지만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직전에 약간 초반에 약간 무리해서 선행 나가는 경향도 있었어요. 1300m 경주이고 또 이번에 뭐 다른 마필들 빠른 마필이 없어요. 좀 더 편하게 나와줍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고 훈련 때 모습도 상당히 더 좋아진 마필이 걸음 성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4번 노드만이에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마필이에요. 솔직히 이번 경주 강력한 충마로 언급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 그냥 후차권을 찾아야 되겠죠. 후차권 뭐 인기를 모으는 말 당연히 시작했죠. 기록이 뜨는 1분 20초 때 끄는 뭐 3차권 글로브 보스 뭐 드건보트 이런 마필들가 좋은 경합을 보여준 아쉽게 3착을 했지만 이번 돌아온 뽀빠이 근데 그때 추입으로 3착을 했는데 총재치를 그냥 기가 막히게 탔어요. 앞선 상황에 앞에들이 무너지는 거 보고 올랐던 마필이 외선에 제대로 뽑아서 올랐던 마필. 근데 이번 게임에서 바구니 승리인데 오히려 레치게 좀 갇히면 더 안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마필이 바로 이번 돌아온 물론 이 마필도 성장세를 거치고 있는 마필이지만 아직은 조금은 덜 다듬어진 마필이라 어떤 상황 대처를 마필이 어느 정도 소화해냈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라 저는 이번 돌아온 뽀뽀에는 강력한 후차권 후보로 보기에는 완전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 정도로 언급드리겠고 제가 보는 마필은 6번 더트 서버와 9번 소울메이트 정도입니다. 소울메이트는 뭐 데뷔 지금 3전째 치고 있는데 마필이 확실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1억 7천짜리 마필입니다. 아메리칸 파로와 자마인데 아메리칸 파로 아시나요? 소울메이트 아메리칸 파로와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상간마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나온 미국에서 상간마입니다. 근데 그 자마예요. 엄청난 교배료와 엄청난 이제 실수말로 이제 앞으로 활약할 기대치 막 뉴스에서 막 신문기사에 뜨고 이제 외국에서 그런 기대치를 많이 보인 실수말을 전향한 뒤에 자마입니다. 싱싱한 마필 이제 막 첫 자마라고 할 수도 있죠. 맷도 이제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마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가격이 1억 7천? 너무 싼 거 아니야? 교배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자마입니다. 근데 마필이 뭐 데뷔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확실히 직전에 성장치를 보여주면서 좀 폭발적인 모습을 앞으로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솔직히 제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는 아름답다 이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 빠져요. 이마필이 힘이 차고 제대로 성장치만 거친다면 앞으로 훨씬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마필을 좀 서서히 좀 아끼는 막배 고가의 마필이고 22주에서 좀 아끼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마필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9번 소울메이트 후차권 유력한 후보로 보이고 그리고 6번 더트 서버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 1전 2전이 김효중 기술이 승했고 이번에 2억 기술이 생겼습니다. 근데 더 서버는 그때까지 모습이 뭐 9월 28일 아예 뭐 그렇게 큰 아주 망아지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11월 17일에 나왔을 때 마필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이제 직선 초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직선에서 그냥 서서히 밀어보는 좀 때려보는 정도 근데 걸음이 상당히 탄력적이고 안정감이 많이 보여줬어요. 마필이 좀 탄탄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칼칼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거리를 늘려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뭐 2억 기술을 안장시키고, 그렇다면 1300m 더드 서버는 이변을 충분히 일으켜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마필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전의 모습은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느 정도 띄워줄 수 있을지 궁금한 마필이기도 하고, 확실히 이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6번 더트 서버 여러분께서 복병마로 주시하다. 저는 2차권은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여나 2차권까지도 좀 가능하다 보고 있고, 3차권 유력한 마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온 뽀빠에도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울메이트도 있고 이런 마필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정리하자면 4번 노드반을 축으로 이제 후차권은 2번, 6번, 9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현장에서 2두만 안고 갈 겁니다. 어떤 마필 대략 어떤 마필로 안고 갈지 예상되겠죠. 만약에 현장에 돌아온 뽀빠이 정말 좋다면 단방으로 가겠죠. 아니면 뭐 9번 소울메이트를 받쳐주거나. 근데 이게 저배당이에요, 저배당. 더드 서버 정도로 예상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정말 좋다, 그럼 더드 서버까지 좀 안고 간다. 6번 더드 서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국산 3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타이틀을 걸고 가는 한 놈만 노린다. 한 놈만. 복병만 이제 한 놈만 노린다. 어떤 마필이냐. 이번 경주 국산 3등급. 승급전에 치르면 기대치가 있는 마필도 있고, 기존 현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마필들, 게이트나 뭐 이런 부분들, 하지만 부담장에 올라간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승급전 마필들이 강한 상대를 이기고 올라온 게 아니라 조건성에서, 편성상에서 그 마필들이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가. 물론 그런 마필들이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있어요. 특히나 뭐 이번 3명 기상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성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 그리고 이번 트라이선더는 1번 게이트란 조건에 1700m를 나왔는데, 또 한 번 뭐 선행 나가서 1순할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 이번에 선행 나가서 이번에 조건 자체가. 스마티 블루도 오랜만에 나왔지만 준비는 상당히 잘하고 나옵니다. 오히려 1700m가 더 어울릴 수 있는 마필. 능력시대 아쉬운 모습이죠. 이 마필은 선취비 자유로운 마필인데 1700이 좀 고민이에요. 직전에 좀 아쉽긴 했지만 1700이 나을까 과연? 이익기수 안장인데 일단 승부수는 던져놓고, 이스크라도 빠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마필들 무시는 못해요.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가온포스도 마찬가지죠. 가온포스 3세 처음에 이제 3세 상강경주 첫 관문 서울에서 뛰었을 때, 그때 이제 가온포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상강경주 치르는 과정 속에서 기대치를 많이 모았지만 성격이 맞지 않고 훈련 때 좀 원활하지 않는 모습, 성장치가 좀 떨어졌던 마음이 최근에 다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해요. 근데 부담전에 늘어가고 외곽 게이트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디자인 앞선권에 나갔고 2번 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불리한 여건들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조건이나 흐름, 여러가지 흐름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올라온다. 다른 누구의 전개나 어떤 마필들이 빠르게 흐름을 뽑아내든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마필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9번 샤련이 힐링. 제가 예전에 샤련이 힐링이 4등급일 때, 그러니까 3세 때 4등급 이럴 때 4세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 마필은 전 2등급 간다고 봤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추천을 했고, 조건이 부합할 때 적중도 이렇게 냈고, 그때 이제 기승했던 기수가 부민호 기수가 기승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옥선 기수가 간간히 기승했었고, 근데 사련이 힐링 같은 경우는 2등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등급에 다시 떨어진 지 3전째를 치우고 있는데, 부담장 57kg는 이 마필은 56, 57, 58 다수의 다 봤는데 57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마필이고, 57에서도 폭발적인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제 5세 거세마인데 마필이 걸음 자체가 크게 죽지는 않았어요. 잠깐 다만 이제 좀 빠른 흐름 속에서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2등급은 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면, 강급돼서 지금 3전째인데 이번에 좀 타이밍이라 봐요. 왜냐, 또 조제루 기수가 기승하고 있어요. 김효승 기수가 꾸준히 기승해오다가 조제루 기수 안장했다는 것은 또 15조에서
한 번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마방의 내부 사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훈련 때 모습도 전혀 이상이 없고 정상적인 모습이고 직전에 12번 게이트 김효승이 최후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직선을 한번 써봤다면 이번에는 샤레니는 기본적으로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굳이 선입까지 고집할 필요 없고 최후에서 추입 한번 써도 되는데 조재르 기수가 그런 타이밍을 좀 잘 잡아요. 추입 타이밍을 좀 잘 잡아요. 선 추입권이나 후미권에서 추입 타이밍을 좀 잘 잡는 기수이고 거기에 좀 적응을 많이 한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좀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7kg 높은 부담 중에 아니지만 이미 2등급 마필들과 상대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은 마필이에요. 다른 마필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마필이 바로 9번 샤련이 힐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파가 노리는 한 놈만 노린다. 복병마 9번 샤련이 힐링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나도 괜찮은 것 같아 가능성이 있어 보여 하면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로 언급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혼합 3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제 몇 대의 마필들이 좀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콜린이라던가 동방의 기업 그리고 슬링스톤 환상의 스타 뭐 이런 마필들이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리도 1800에서 1700을 좀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1100m 그런 리턴 매치를 겨뤘고 1900m 뭐 이런 데서도 같이 리턴 매치를 겨뤘던 마필인데 솔직히 이번 편이 유리한 마필은 이번 콜린이에요. 선행도 가능하고 직전에는 박태진 기수가 기승하는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었다면 이번 편은 좀 잘하는 이 최번 기수가 기승했고 내측 2번 게이트라는 점이 환상적인 조건입니다. 환상스타가 좀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환상스타는 선취비 자유로운 마필은 맞아요. 근데 55kg 이현종 기수인데 물론 이번 잘 아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뭐 전개가 좋았고 자력으로 이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걸음도 있고 3세 마필이라 능력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번 콜린이 좀 더 유리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콜린은 이번 경기 전 축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1번 가온킨이 선행이 유력하거든요. 그렇다면 1번 가온킨이 빠르게 뻗어나온 속에서 콜린이 붙이거나 아니면 콜린이 중간에 넘어가거나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8번 환상스가 쫓아갈 타이밍 자체가 여력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없이 밀리다 보면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밀렸다가 초반에 나왔다가 밀렸다가 올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 환상스를 조금은 덜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드리겠고 여기에 좀 언급드릴 수 있는 마필이 10번 더불어 숲인데 저는 3등급에서 충분히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입상을 하고 2등급까지 좀 올라갈 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더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마필 자체가 크게 이상이 있었던 모습은 아니고 어차피 추임마다 보니까 좀 고전을 했다. 상대 속에서 빠른 흐름 속에서 강한 상대들하고 많이 뛰었어요. 흑복드림, 베네딕트, 다크 플레이어 뭐 이런 마필들 그리고 뭐 재앙의 별 우승했던 마필들 보드람 정말 빠르고 강한 흐름 속에서 아쉬움. 직전에는 좀 기대치를 모았지만 클리어검 이런 마필도 있죠. 조니가 우승하는 속에서 파이트 투데이. 근데 이번에 상대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상대예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해볼만 하다 이런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좀 더불어숨이 이번 경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700m 레러한상에서 더불어숨이 물론 추입 한 발을 쓰지만 김용규 기수가 좀 더 빠르게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김용규 기수 안장 자체가 그런 10번 게이트라면 좀 더 빠르게 던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뒷직선에서 좀 앞선 장악을 하려고 나올 가능성이 무빙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그만큼 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더불어숨 아니면 참고 있다가 선입구에서 서서히 3, 4코너 이후에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10번 더브루습 이런 게 좀 체크해 가야 될 마필이다 이런 언급드리겠고 이번 중 충파가 추천드리고 싶은 충마는 이번 콜린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2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쭉 달려왔네요. 좀 길었죠. 좀 저도 평소보다는 좀 말도 많고 좀 편안하게 좀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 좀 자신 있게 들어갈 것이고 뭐 약간의 긴장감은 있지만 좀 편안하게 이번 주 제대로 이제 한구라 잡으려고 잡을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 좀 한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11경주까지 왔는데 11경주가 제가 보는 최대 승부처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 최대 승부처 같은데
짝 내두만 좀 보고 있어요. 그 내두 안에서 접근한다고 보이는데, 일단 먼저 언급드린 마필이 1번 문학 아리아리, 그리고 3번 MJ 파워, 그리고 5번 페네트로, 9번 피닉스선. 1200m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고, 그리고 2등급에서도 경쟁력이 많이 보인 마필입니다. 1번, 3번, 5번, 9번까지. 저는 이 마필들만 보고 있어요. 1번, 3번, 5번, 9번. 왜냐면 1번 문항아리아 같은 경우는 게이트라는 이점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억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이제 박우른 기수와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는 속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충분히 또 이번 겐드의 선행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이거 3번 MJ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2등급 적응을 마치고 직전에 국제신문배에서는 워낙 백문배다 투데이 워낙 강한 상대 속에서, 근데 이번에 57kg라는 부담중이 상당히 높은 부담중이긴 하지만 게이트 점이 상당히 잘 맞았다. 선입권에 차분하게 붙었다가 직선에서 역전이 도모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MJ 파워. 이거 5번 페네트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은 2등급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담중이 직전에 57kg라는 부분에서 11번 게이트는 외가 아쉬운 모습. 그럼에도 이제 착수권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마필이 충분히 올라온 경쟁력상 상당히 높다. 그리고 1200 다시 나온 상황에서 이번엔 5번 게이트, 또 다비드 기스가 가장 잘하는 마필이고, 그때 5번 페너트로, 여기에 9번 피닉스 선인데, 이게 폭발적인 뒤늦은 성장으로 1200분 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SBS배 대상 경주까지 도전을 했는데 16번 게이트라는 아쉬운 점과, 그때 약간 강한 상대 속에서 마필이 좀 기가 죽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고 나서 일간 스포츠배를 이거 왜 나갔는지 몰라. 작전상 나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나가려고. 근데 그리고 8월 31일, 9월 28일, 그리고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좀 기가 죽은 상황에서 마필이 보여주는 못한 상황에서 좀 길게 마필을 끌고 오면서 아무래도 부종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강한 상대수 좀 강하게 타다 보니까 약간의 살짝 부상이 있어서 좀 길게 주기를 가정한 상황에서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데 마필이 이제 좀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6세 거세만인데 아낄 이유도 없고 예전에 폭발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태까지는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 피니스선은 절대 이제 현군 1200m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언급드리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1번, 3번, 5번, 9번 중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1번 문학 아리아리예요. 3세 거세마인데 3세 순번인데 1번 게이트는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이제 두 번은 10번,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이번에 레츠 게이트에 1번 게이트 2억 기수라면 이건 던지기죠. 충분히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못 나가더라도 힘은 안 빼하고 선입권에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상 그 마필의 훈련된 모습이나 여러가지 종합적인 부분만 상대를 봤을 때는 1번 문화가리아를 저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해서 내두에서 좀 굳이 이제 충막권으로 추천드리자면 1번 문화가리아, 그리고 내두 이제 사복조로 조합으로 가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1번, 3번, 5번, 9번 이렇게 여러 개 언급드리면서 마지막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개 경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일요일경마는 15개 경주가 진행되죠. 이미 그것까지 이제 분석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토요일경마 방송 촬영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일요일경마도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상당히 재밌어요. 이번 주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파 함께 좀 재미있는 경마, 이길 수 있는 경마를 좀 즐길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현장에서 당연히 신중하게 들어가고 충파도 충분히 그 부분 즐기면서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 또 이번에 그러진 않겠죠. 패출혈이 꾸준히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충파 자신감 있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대박 낼 수 있는 경마를 진행하도록 하겠고, 일요 경마에서 이제 더 좋은 내용이나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충파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